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안녕하세요. 행복 소망입니다. 어제 우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애매하고 또 모호한 주제일 것 같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나는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교육받거나 각인되었거나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뇌된 것인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다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하죠, 그죠? 왜냐하면 난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죠.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갈등이 많아요. 시험이 있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 늘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게임에서 손을 뗄 수가 없고, 스마트폰에서 귀를 뗄 수가 없고, SNS에서 손가락을 떼기가 힘들고, 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가장으로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는데, 또 한쪽은 열심히 일한 너 이제 조금 릴렉스해도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포장마차에 소주와 꼼장어 요게 자꾸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갈까 말까. 좀 심각한 경우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주 보지만, 사랑 비슷한 것에 대한 문제죠. 배우자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는 그 신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우연히 만난 이 사람, 마치 운명의 사람인 것 같고, 떨어지기 싫은 마음, 이 사람과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네, 그런 갈등, 내면의 갈등이 우리에겐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또는 좀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작아. 이런 거는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줘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각각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밥을 너무 먹고 싶어요. 또는 술을 한잔 하고 싶어요. 또는 뭐 TV를 보고 싶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몸이 원하는 거거든요.
내 본능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본능은 몸에게 속한 거고 그 몸은 이 먹고 사는 문제나 또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기쁨을 주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그리고 내 몸이 다른 존재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 본능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생리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을 때 그건 엄밀히 말하면 내가 먹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때가 되면 너무 먹고 싶어지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여러분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엄밀히 말하면 나는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거나 또는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 같으면 강의 중이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중요한 사람과 진지한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갑자기 배탈이 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건 사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하고 내 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몸이 빨리 화장실 가, 급해. 그러면 나는 못 가. 지금 아주 정숙하고 진지하고 중요한 순간인데 조금 기다려. 그럼 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급하단 말이야. 빨리 가자고. 그럼 나는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몸이 그러겠죠. 너 자꾸 그렇게 우기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앞에서 욕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원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상적인 이야기 할 때 나 배고파, 나 졸려, 네? 뭐 이거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보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화장실 가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요. 물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속한, 나에게 통합된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몸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했던 이 내 안의 갈등 있잖아요. 그 갈등은 1차적으로 내 몸하고 내 몸의 본능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나하고의 갈등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것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서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의 맛있는 음식을 혹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온몸이 이렇게 짜릿하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제가 보니 지금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몸에게 그런 행복한 감정을 주는 그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슬퍼하는 걸까요? 그건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몸은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방금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는 무엇인가가 나로부터 분리되어져 가는 아픔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나는 또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거꾸로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게 몸이 더 강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예, 맛있는 음식 주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야, 이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언제 뭐 그런 거 있느냐는 데 이렇게, 예, 아니죠. 마음은 너무 슬퍼하면서 몸은 너무 기쁘게 먹고 있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이제 여러분 그건 이해하셨죠?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것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늘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상성에서 그 차이는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이건 지금 내 몸이 먹고 싶은 거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난이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그러면 내 몸은 내가 아니라면 내 마음은 내가 아닐까? 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요. 대부분의 이 세상에 사는 훌륭한 종교인이나 또는 학자나 심지어 과학자들도 사실은 나라는 단어와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철학자는 석가예요. 석가는 그 무아설을 주장했는데 나는 없다. 없을 무자 나아자. 나는 없다. 그때 내가 없다라는 말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나의 몸과 내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그 어떤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경험 덩어리,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그 경험 덩어리로부터 산출된 그 경험의 집합, 그 중에서 내가 나라고 이렇게 내가 선별해낸 것, 그것이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사회적인 자아라는 말 있죠. 에고라는 말입니다. 나라고 할 때 그 말은 바로 그 몸과 마음의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된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고 마음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게 다시 그렇게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도 이제 같이 연관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석가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는 그냥 5개의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그걸 5개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5개가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색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한꺼번에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색과 수상행식. 그럼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색은 몸을 이야기하고요. 수상행식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색이 어떻게 몸이냐. 색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물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다 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간을 얘기할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할 때 그 색은 몸은 다 그 물체로 되어 있다, 물질로 되어 있다,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몸이에요. 그 색은 몸을 뜻하고요. 이 몸이 이제 세상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예, 지나가는 어떻게 이마트 갔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뭔가 경험하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냄새도 좋고 눈에도 보기 좋은 무엇인가가 나에게 지각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건 피자라는 걸 알게 될 거지만 지각이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요. 받아들여요.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수상입니다. 생각하는 상. 상은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게 뭘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저 냄새는 뭐 어떤 냄새? 저 생긴 건 저렇게 생긴 것?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이 왠지 모르게 이 맛있을 것이라는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어떤 생각, 일종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리로 갈까? 아니야. 그런데 너무 살찌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글로 지향하거나 거부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행위고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하는 그것이 이렇게 되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분별하는 것을 이제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은 알다 판별하다 이런 뜻인데 내가 어떤 이런 행동을 마음으로 가는 이런 행동을 실제로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는 판별을 하는 거죠. 말은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그냥 지정의예요. 마음 지정의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경험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때 어떤 감정을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지향성이나 지양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이 선행된다. 또는 그것이 또 후행될 수도 있고 어쨌든 판별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상행식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그냥 어떤 몸이 잠시 태어나서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의 집합이 이제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은 누가 하냐면 바로 신경생물학, 과학에서 의학자들 중에 다수가 그런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쪽보다는 이 몸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뇌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뇌의 작용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뇌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뇌라는 물질로 모두 다 환원시켜 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경생물학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어렵지만 뭐 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몸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몸과 경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마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어려움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소개한 것을 보면 결국 내 몸으로 경험을 해서 만들어진 마음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느냐?
석가하고 신경생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는 없다 그러겠죠. 너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닌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음과 나는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석가나 신경생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하고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석가는 그리고 신경생물학에서도 그렇고 이 독립된 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독립된 나는 없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독립된 내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했는데 그 독립된 내가 없다라는 것은 경험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추론의 대상이죠. 추론하는 거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된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보니 독립된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믿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석가나 신경생물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독립된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면 정말 모든 사람을 경험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휴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미 옛날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고 귀납의 오류라고도 하고 귀납의 오류라고도 해요. 개별적인 것들을 경험을 해서 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가 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인간에게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추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나라는 존재가 마음하고 분리되어져서 실제 없다라는 그 주장이 왜 보편적일 수 없는가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해 드린 것이고요. 그럼 적극적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는 근거는 뭘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막가파 얘기 들어보셨죠? 유영철 연쇄살인마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이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하고 똑같은 경험 아니면 더 심한 학대를 경험한 어떤 사람이 동일한 그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물론 그런 사람은 상쇄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을 받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는 그 착한 심성을 가지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그 사회에서 어떤 소외당하는 그 삶을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동일한 자아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몸으로 마음의 경험을 한 것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면 그 동일한 몸은 흙이니까 그 흙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성이 원래 악해, 본성이 원래 착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유전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본성이 악하다? 본성이 악하다? 그 본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몸에도 없고 마음은 경험의 결과니까 그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다중인격장애 아시죠? 그 어렸을 때 대부분의 다중인격장애가요 97%는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래요. 실제 다중인격장애가 있느냐, 그게 왜 발생하느냐, 사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중인격장애가 얼마나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냐면 이 1978년에 연쇄강간, 폭행, 뭐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이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그 장장 24개의 인격을 가졌대요. 다중인격을. 그런데 이 인격이 어떤 정도였냐면, A라는 인격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랍어하고 아프리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또 B라는 인격을 가지게 되면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또 C라는 인격을 가지면 전자제품 전문가가 되고, 이 사람도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거를 해리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해리는 분해된다, 떨어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면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원래 자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아로 바꾸는 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걸 이제 이래서 다중인격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만약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한다면 이 다중인격 역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다중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의 몸이 언젠가 아랍어와 아프리카를 A 인격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B라는 인격체로 크로아티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그 언어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밀리건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상태에서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몸하고 마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는 조금 추론적인 이야기고, 시간이 가서 이제 내일 제가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